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가세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문 영역이 이거예요. 아파트 거래 많이 하고 이게 자료가 진짜 맞는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현장과 물건과 돈이 엮여 있고 앞으로도 엮을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료가 나왔을 때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내 돈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본업이 그냥 컨텐츠 제작인데 여러분이랑 비슷한 입장인데 이걸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저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초급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저희 16기 이어서 17기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17기 리서치를 시작을 했는데 시장에 약간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써먹을 게 아니면 전 안 하려는 편이에요. 예전에도 그것 때문에 문의를 주셔도 반년 넘게 안 하고 침묵을 지켰었는데 요번에도 일정이 약간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가치가 있다, 진짜 써먹을 수 있다, 요럴 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는 굉장히 많은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국 17개 시도 매물 역대 최다. 매물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가 꺾인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이제 꼭지점이다, 안 팔린다, 이제 신음소리가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가능해요. 이걸로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심리가 또 꺾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미디어에 엄청나게 의존을 합니다. 현장이 아니라 미디어. 코로나 이후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는 정말 짚고 넘어갑시다. 자료의 출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자료의 출처. 물건이 많아졌다는 출처는 어딜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출처는 아실이에요. 아실이라는 홈페이지 때문에 이게 난 건데 요새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아실에 들어가면은 물건량이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문점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아실에다가 아파트를 내놓은 사람 있어요? 난 아실에서 아파트 샀다, 난 아실에서 아파트 팔았다.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실에 아파트를 내놓는 게 아닌데 물건 개수를 어떻게 카운팅할까요? 저도 다니지만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언할게요. 불가능해요. 만약에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한다 하더라도 나가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물건을 세울 수가 있고, 세는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 세는 시간에 물건이 또 변하거든요. 일괄적으로 세려면은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부동산 물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어딜까요? 네, 여러분이 모두 예상했듯이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지난 부동산 상승장 때 네이버 부동산은 자리를 굳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물건을 내놓을 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홍보하기를 원하고요. 중개사님들도 여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이니까.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아실은 네이버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 물건은 잘라냅니다. 그리고 역사가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개수를 이렇게 전산화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 최다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매물이라고 해봤자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겠죠. 네이버 부동산의 물건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니, 네이버 부동산의 물건 개수를 가지고 모든 통계를 맹신해버리면은 네이버 부동산의 물건이 많으면 많아지는 거고 적으면 적어지는 거니까 네이버 부동산의 물건을 늘려버리면 시장이 침체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네이버 부동산의 물건을 줄여버리면은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이 부동산 실물 시장을 지배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내놨어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려줘요. 그럼 물건이 없는 거죠. 제가 물건을 올렸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제 물건 하나가 4개처럼 올라갔습니다. 다른 4개의 물건. 이건 중복 줄이기가 안 돼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인정한 부분이에요. 중복 줄이기가 안 돼요. 그러면 제 물건은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가 뭐냐면, 여러분이 네이버에 네이버 부동산 믿을 수 있나를 치시면 최상단에 네이버 부동산 물건 건수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벌써 3년 전 거고요. 여기 코나투스77님이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들여다보시면은 요건데요. 맨 아래를 보시면 돼요. 길게 설명하시는 거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기로 하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거 왜냐면 맞거든요. 쭉 내려보시면은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이때 공인중개사님한테 이거 확인한 거예요. 자, 제가
철수인데 철수가 물건 하나를 내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물건을 내놓는데 동네 부동산에 내놔요. 그러면 등록할 때 10층이라 등록할 수도 있고 중층이라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건이 두 개가 되는데 중개사에 직접 내놓지 않고요. 중개사 협회를 통해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까지 내놓고 싶어서. 그런데 중개사 협회에서 10층으로 하나 등록하고 중층으로 또 등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4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중복 물건을 줄여도 이게 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물건이 하나인데 4개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거래가 많이 될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가 많이 될 때는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개사님이 꿍쳐놓고 있다가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중개사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느니라고 물건을 노출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경쟁이 붙거나 뺏길까봐 층수를 안 보이거나 다른 층수를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물건이 안 팔리죠. 거래가 안 돼요. 거래 건수를 봤을 때 침체장이라고 판단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침체장이에요. 침체장에서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일부 단지가.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시장은 맞는데 오른다는 표현을 하기도 애매한 게 너무 많이 내려갔었고 너무 급격하게 내려갔었잖아요. 아무튼 간에 오늘 포인트는 이건데 자, 물건이 안 팔리죠. 1년을 기다려도 안 팔린다고 쳐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물건을 꼭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요. 그러면 계속 내놓죠. 여러분 중에 이미 있지 않으세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부탁드리는데 A란 중개사에 내놨어요.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A란 중개사만 맹신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B에 내놓고 C에 내놓고 D에 내놓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A, B, C, D에 다 내놨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분들은 팔아주고 싶을까요? 팔아주기 싫을까요? 팔아주고 싶죠. 거래가 있어야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최대한 노출시키거나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홍보를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를 계속하면은 물건이 많이 올라가 있어야지 전화가 옵니다. 왜?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전화에서부터 실제로 집을 구하는 사람까지 수요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떻게든 콜을 받기 위해서 노출을 많이 하거나 따르게 꾸밉니다. 거래가 없으면 중개사는 말 그대로 아사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악을 해야죠. 최대한 물건이 있는 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손님이 와야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닌데요. 지금처럼 뭔가 잘못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건 들여다봐야 되고 통계를 내는 방식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 아실이 쓰는 건 네이버 부동산인데 네이버 부동산은 이런 오류가 아니에요. 그냥 네이버 부동산이 이런 건데 네이버 부동산의 자료를 가지고 아실이 만든 걸 언론이 쓰면서 공식화됐다는 게 문제죠. 네이버 부동산의 물건 개수가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인정해줬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언론사가 쓰는 순간 이게 되는 건데 요샌 데스크가 없어요.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게 짱이란 말이에요. 물건 개수가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 2차 하락한다. 클릭한다고요. 한 200만 뷰 나옵니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차라리 아실을 볼 때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흐름을 보는 편인데요. 왜냐면 네이버 매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가지기에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심지어 공신력을 완전히 인정받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도 안 써왔고 지금도 그렇게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정말 아실 건데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썼으면은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방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여기 통기를 못 맺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킨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보시면은 매물 증가순으로 1년 전부터 보시면은 74%죠. 지역은 변합니다. 그럼 6달 전, 3달 전, 2달 전, 1달 전. 매물이 느는 속도는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늘고는 있어요. 감소하고 있고 그 안에 안 팔리기 때문에 발악하시는 분들이 매물을 네이버에서는 늘릴 수도 있겠고 부동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물을 늘릴 수도 있겠죠. 이게 현장이긴 한데 이것도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시장은 계속 안 좋아왔고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중개사님도 계시고 망한 중개사님도 계시거든요. 거래가 잘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물건이 계속 쌓였는데 여러분 현장 나가보셨어요? 만약에 그게 맞으면은 그 기간 동안 반등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계속 꺾였어야 되는데 물건이 늘어난 기간 내내 모든 아파트 단지랑 평균을 냈을 때 회복을 했죠. 일부 단지는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데이터상 물건은 늘었는데 가격은 회복을 해왔다? 이거는 뭔가 이 데이터에 어딘가에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오차는 제가 봤을 때 네이버 매물 등록 방식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금매만 사는데 금매란 물건이 따로 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금매가 줄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언론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라면 덜 생각했겠지만 이런 언론의 힘이 많이 강해졌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시청자 여러분만큼은 이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매물 개수는요. 공신력이 없고요. 맹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 예전에 매물 개수가 줄어든다고 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고 올라간다고 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